약 뉴스를 많이 2km 앞 들어보셨겠지만 좌회전하세요. 저도 역시 이렇게 계속 뉴스를 쫓아가고 있는데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아마 AI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이제 구글 제미나이 이제 3가 또 나왔고요. 하면서 보니까 수준들이 점점 갈수록 진짜로 이렇게 계속 쓰는 저 같은 사람도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 아마 이제 이 격차라든지 이 속도는 거의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속도라면 뭐 당장 내년, 뭐 내후년도 이제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기술이라든지 다른 현상들은 다음 달 되면 내년쯤 되면 뭐 이런 게 가능한데 AI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 뭐 여러 가지 학교 된 타이틀 음악을 틀고 시작. 해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 괜찮네요. 예, 출발합니다. 마지막 달 그 첫 번째 운영차님 잠시 모시도록 하고요. 예지아빠빠님께서는 클리어 이글리시 19년과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여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약 사망자가 400m 1000명에 시속 육박하고 있습니다. 60km 과속 신호위반 지난달 단속 말 동남아시아 구간입니다. 말라카 해협에서 약 발생한 400m 사이클론과 군포상난선 태풍이 교차로에서 결합하면서 당진, 인도네시아와 아산, 당면 태국, 베트남 등의 좌회전하세요.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폭우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400여 명이, 태국에서도 16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각국에선 현재까지 800명 넘게 숨진 걸로 집계되는데요. 수백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어서 약 300m 사망자 앞 수는 더 당진,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산, 당면 좌회전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반의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중립국 잠시 후 스위스에서도 좌회전하세요.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여성도 군대나 민방위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복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자는 내용이었는데, 투표 결과 유권자의 84%가 반대해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슈퍼리치 과세 상속세 개편안도 부결됐는데,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란과 튀르키예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 철로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란의 마란드 채심의 소라야 환승선에서부터 튀르키예의 아라이브 지역까지 200km에 이르는 철로를 연결할 계획인데요. 이란은 한때 실크로드로 불린 이란 남부가 중국과 유럽의 확고한 연결망으로 거듭날 거라고 약 의미를 2km 강조했습니다. 앞 이란은 좌회전하세요. 국제사회의 대제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려고 주변국과 무역을 늘리기 위한 기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생산적이라 부르지만 의견 자라 말한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30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미국 쪽에서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쿠슈너가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우메로우 국가안보위원회가 서기가 이끌었는데요. 그동안 협상단을 지휘하던 사람은 예르막 전 대통령 비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패 수사와 관련해서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으로 그동안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수석 협상가 역할을 맡았는데 빠지게 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왕과 관련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협의가 진전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문제라는 공동의 인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회담의 목표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쪽도 약 회담 후에 400m 앞 구체적인 시속 협상 내용까지 90km 밝히진 과속 않았지만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상상적이었다라고 평가를 주정차 했는데요. 단속 지역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동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만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러시아에 너무 유리한 쪽으로 마련됐다라고 한 협상 초안이 이제 28개였다가 이제 19개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역시 이번에서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영토였습니다. 영토와 안보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네바 회동 때 좀 합의가 많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영토를 약 양보할 수 700m 앞 있을지 이걸 당진, 놓고 아산, 양측이 당면 치열하게 의견을 좌회전하세요. 나눴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경제적 번영을 대가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관련해서 일부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견이 남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화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대선 실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위트코프 특사가 이제 1일자로 미국을 떠나서 2일에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율한 종전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약 푸틴 300m 대통령이 앞 당진, 돈바스 아산, 전역 당면 양도가 아닌 좌회전하세요. 수정안을 거부하겠다라는 뜻을 또다시 밝혔기 때문에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날개 없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얘기인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2기 집권 이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약 500m 앞 36%였습니다. 우회전하세요. 10월보다 왼쪽 5% 차로를 포인트 이용하세요. 낮아졌고요. 반면에 부정 평가율은 6% 포인트가 오른 60%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취임 다음 달이 2월이었는데 올해 2월에 트럼프 대통령 약 지지율이 300m 그때 앞 47%였거든요. 가로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40%에서 주의하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7월에 3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약간 반등을 했는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셈입니다. 잠시 후 로이터 우회전하세요. 통신이 다른 여론조사 도로를 기관 진입하지 입소스에 않도록 의뢰해서 주의하세요. 18일에 공개한 이어서 여론조사도 좌회전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였습니다. 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과속 여기서도 방지턱이 기록을 있습니다. 했고요. 지금 갤럽 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1기 말에 기록했던 약 최저치인 200m 앞 갤럽 34, 우회전하세요. 입소스 33%에 지금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지율이 하락했느냐? 가장 큰 이유 경제 문제가 꼽혔습니다. 높은 물가 역시 지목이 됐는데요. 잠시 후 트럼프 우회전하세요. 대통령이 지지층이 이어서 많은 것으로 좌회전하세요. 여겨지는 폭스뉴스의 이용자 투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61%나 됐습니다. 그 우호적인 언론사에서도 이 정도였으니까 나머지는 어떤가 아마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대의 정치경영대학원의 토드 벨트 교수가 잠시 후 사람들이 바이든 우회전하세요. 시절 문제점을 이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전하세요. 트럼프를 뽑았는데 여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의 큰 코끼리, 즉 모두 꺼리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관세다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잠시 잘 후 살펴보면 좌회전하세요. 무당층에서 좀 많이 이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지지율이.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왼쪽 강경한 차로를 반이민 이용하세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 라틴계에서 시속- 반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잠시 후 지금 미국 좌회전하세요. 유권자의 15%가 이어서 라틴계거든요. 좌회전하세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 표심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을 만한 비율인
보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무당집을 있습니다. 끌어와야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약 나오고 있습니다. 300m 앞 아무래도 진천, 성원, 방면 우회전하세요. 네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할 때 이 문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안 그래도 주 방위군 피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펼쳤던 관대한 이민 정책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작성했던 그 문서 대부분을 폐기하겠다라고 지난달 2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요. 잠시 후 상대적으로 좌회전하세요. 너무 이민에 관대하니까 도로로 그렇게 진입하지 아프가니스탄 않도록 출신의 주의하세요. 이민자가 흘러들어와서 이어서 우리 국민을 좌회전하세요. 쏘아서 죽게 자동차 만들었다 이런 단속 주장을 지금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높은 물가와 앱스타인 파일 논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이민 이슈를 진입하신 내세워서 도로의 지지층을 주행 방향을 결집하려는 확인하세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런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건 물론이고요. 기존에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잠시 인정받은 후 외국인들에 유턴하세요. 대해서도 지금 비자나 영주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프간 국민에 대한 비자 수습은 즉시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사실 미국이 아프간 들어가 있을 때 그 미군을 도와줬던 아프간 국민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